워싱턴에서 MBC 뉴스 영훈입니다. 심야 도심 외곽도로에 폭주족들이 기승을 부려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경주용 차처럼 불법 개조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늘리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충청북도도 다양한 혜택을 주며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시험 테스트할 초고층 타워가 충주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기초 타설에만 레미콘 차량 770대 분량의 콘크리트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음성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3,329명, 누적 사망은 71명입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늘리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충북에서는 더 없는 효자, 효녀가 아닐 수 없는데요. 충청북도도 다양한 혜택으로 기업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등을 전문으로 하는 중견기업. 자회사를 포함해 1,000명 정도였던 직원을 올 들어서만 300명 가까이 더 늘렸습니다. 반도체 수급 문제로 매출은 줄었지만 관련 산업 전망이 높다고 판단하고 인력의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이고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기술이 둘이 합쳐져야 그래야 진정한 이 성장의 동력이 되는 것이고 그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곤충을 이용해 반려동물 사료를 만드는 스타트업 기업도 기술 개발로 투자 유치에 성공해 자체 공장 설립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연구 인력을 충원한 것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돼 지역에서 생산 일자리까지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우수 인재들을 계속 확보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 우수 인재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복지를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요. 화장지를 만드는 또 다른 기업은 자주 바뀌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민을 지역 장애인 채용으로 덜어냈습니다. 소음이 큰 기계실에 청각 장애인을 배치하는 등 특성을 고려해 업무를 배정했더니 효율도 높아졌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도 10여 년 넘게 회사에 굉장히 열심히 일해주고 있어서 장애인을 더 채용하게 됐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한 도내 기업 20곳에 충청북도가 고마움을 담아 인증패를 전달했습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충북에서는 기업의 고용 창출이 곧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애국자는 기업인 여러분들이고 그중에서도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기업인 여러분들이 애국자 중에 가장 애국자다. 충청북도는 고용 우수 인증 기업의 직원 복지비를 지원하고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도 제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자리가 최대 복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사업을 키우며 고용을 늘려가는 기업들의 역할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3천억 규모의 국책 사업인 K바이오 랩허브 공모에서 충청북도가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유치에 나선 전국 11곳 가운데 충북, 대전, 경남, 전남, 인천 5곳을 최종 발표평가 대상으로 압축했으며 오는 9일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마친 뒤 최종 입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충북의 유치 대상지는 보건의료 국책기관과 국가산업단지가 집중된 청주 오송입니다. K바이오 랩허브는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들이 실험부터 임상, 시제품 제작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국 보스턴 랩센트럴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시험 테스트할 300m 높이의 초고층 타워가 오는 2023년 하반기 충주에 들어서는데요.
건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 타설이 시작됐는데 지역에선 좀처럼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물망 같은 철근 사이에 펌프차 세대가 동시에 콘크리트를 들이붓습니다. 충주에 본사를 이전 중인 현대 엘리베이터 테스트 타워 공사 현장입니다. 안반까지 기초만 지하 18m, 지상 80층 높이 300m 타워를 지탱해야 하다 보니 타설 규모만 축구장 절반 정도 크기에 깊이 2.5m가량에 이릅니다. 기초 타설에 필요한 콘크리트 양은 4,600세제곱미터로 필요한 레미콘 차량만 770여 대. 타설 첫날 하루에만 레미콘 차량 420대가 동원됐습니다. 오후 5시 이후에 출하가 금지돼 있는 데다 양생 과정에서 발열로 발생한 균열을 막기 위해 이틀에 걸쳐 진행합니다. 일반 아파트 건축물에 사용되는 기초 콘크리트보다 2배 이상 강한 고강도 콘크리트를 동원하기 위해 지난 2달 동안 여러 차례 표준 배합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기초 타설이 마무리되면 층을 올릴 때마다 다시 초고강도의 콘크리트가 사용됩니다. 충주 지역 레미콘사와 협력해서 60메가파스칼의 초고강도 콘크리트까지 생산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들어설 테스트 타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규모로 초고속 엘리베이터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초고속 엘리베이터는 분당 1000m를 오르고 내리는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만큼 한 대당 수억 원에 이를 정도로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 충주 테스트 타워는 현대 엘리베이터의 국내외 초고속 엘리베이터 시장 진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올 하반기 청주 지역에 만 세대의 아파트 공급이 이어집니다. 청주시는 당장 이달 우창읍과 복대동에서 2건의 민간 공급 청약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매봉과 구룡, 원봉 등 3곳의 도시공원 민간 개발까지 모두 9,758세대 공급이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홍골과 월명공원 등 2건의 도시공원 개발을 비롯해 올해 공급 예정이던 4건 3,300세대는 분양 일정을 내년 이후로 미뤘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청주 지역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은 당초 전망치 2만 세대에서 16,300세대로 16% 줄어들 전망입니다. 최근 청주 외곽도로에 폭주족들이 등장해 위험하다는 운전자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폭주족 집결지를 기습적으로 덮쳤더니 경주용 차량처럼 여기저기 불법 개조해서 사고 위험도 높았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자정 무렵 한적한 육교 아래 갓길에 고급 외제차 등 차량 10여 대가 약속이나 한 듯 모여듭니다. 승용차 한 대가 속도를 줄이는가 싶더니 요란한 굉음을 내며 쏜살같이 내달립니다. 잠시 뒤 또 다른 차량도 전조등을 번쩍이며 속도를 올립니다. 720m의 짧은 직선 구간에서 아슬아슬한 질주가 번갈아 계속됩니다. 폭주족들이 모였던 이곳은 왕복 6차선의 넓은 직선 도로였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도 없고 새벽에는 오가는 차량도 적은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미리 집결 장소와 시간을 정해 산발적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방식으로 경찰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3주 뒤 합동 단속팀이 현장을 덮쳤더니 폭주를 위한 차량 불법 개조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바람의 저항을 줄여 속도를 높이려고 차체를 낮추는가 하면 10cm, 최저지상공은 10cm 이상 나와야 되는데요. 뒷좌석을 없애 차량 무게도 줄였습니다. 급제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주용 시트까지 불법 설치했습니다. 승차장 측 임의 변경, 그리고 버켓은 경주용으로 만든 좌석이었는데 조작이 쉽도록 규격보다 지름이 작은 핸들을 쓰거나 엔진 효율을 높이기 위해 소음기까지 불법 개조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봤을 땐 일반 도로에 그런 경주할 목적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가속률을 더 높이기 위한 장치를 했고 사고 대비를 하기 위한 또 롤바도 설치를 했고 경찰은 사실상 경주용으로 차량을 불법 개조한 운전자 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저희 경찰에서도 그 심각하게 교통상의 위해를 초래하는 여름철 이륜차 폭주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불법 개조한 차량이 난폭 운전을 일삼아 사고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오늘 밤 옥천, 영동 등 도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은 남부 지역 50에서 100mm, 중북부 지역은 30에서 80mm로 내일 아침부터 모레 새벽까지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내일까지 남부 지역에 순간 최대 풍속이 초당 15m 이상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야권 대선 후보로 분류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충북 지지단체가 잇따라 생겨나고 있습니다. 참민주 국민네트워크 충북지역본부는 도청 앞에서 발대식 겸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위해 윤 전 총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진 세명대 교수가 지역 본부장을 맡았고 현재까지 회원 2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또 다른 지지단체인 국민후보 윤석열 추대행동연대가 출범했습니다. 청주시 흥덕구의 옛 복대동 임시청사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로 활용됩니다. 청주시는 3분기 대상인 고3 학생들과 30대 미만 사회 필수 인력 등 3분기 대상자들의 발빠른 접종을 위해 옛 흥덕구 임시청사를 예방접종 전용센터로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3분기 접종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등입니다. 충북의 첫 공립치매전담 노인 요양시설이 옥천에서 첫 삽을 뜹니다. 옥천구는 내년 10월까지 옥천읍 교동리에 116억 원을 들여 총 100여 명 정원의 치매 환자 노인 요양시설과 주간 보호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오는 7일 기공식을 개최합니다. 이 사업은 김재종 옥천군수의 민선 7기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2일 의림지에서 개막하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영화제를 대표하는 얼굴 진 페이스로 제천 출신의 배우 겸 가수 엄정화를 선정했습니다. 올해 신설된 진 페이스는 영화와 음악 분야에서 영향력을 선보인 1인을 선정해 영화제 기간에 집중 조명하게 됩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진 페이스 엄정화를 위한 특별 영화 상영과 토크 프로그램뿐 아니라 거리 조성, 특별 시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천 남부 지역 소방 대응을 위한 119 안전센터가 건립됩니다. 제천시와 제천소방, 충청북도는 본서와 1시간 넘는 거리에 있어 긴급 대응이 어려운 청풍, 수산, 덕산, 한수 등 남부 지역을 위해 119 안전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새 기관은 덕산 성암리의 터를 잡고 이르면 내년 중에 문을 열 수 있도록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펌프차와 구급차 등 장비 세대와 소방 인력 25명이 배치될 전망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